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여러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이 문서에서 어떤 핵심 정보들을 좀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맞아요. 이게 뭐 회사의 공식 신분증 읽는 법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, 비유 좋네요. 신분증. 네, 그렇죠.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법적 상태 또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분이 이 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볼까요? 등기부등본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사의 정확한 이름, 그러니까 상호랑 본점 주소, 그리고 공고 방법 이런 거죠. 네, 맞아요. 본점 주소 그리고 공고 방법. 이 공고 방법은 이제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 알리는지 뭐 신문인지 홈페이지인지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. 아하.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자본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나오는데요. 일주의 금액, 이게 액면가죠. 네, 액면가. 그리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, 그러니까 회사가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, 또 실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종류, 보통주냐 우선주냐 이런 거요. 마지막으로 자본금의 액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죠. 여기서 재밌는 게 상법상 일주의 금액, 그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거든요. 네. 근데 회사를 처음 세울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이론적으로는 100원부터도 가능해요. 아, 진짜요? 100원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군요. 네, 이론상으로는요.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요. 그렇군요. 회사가 이제 커가면서 자본금도 계속 변하잖아요. 그럼 변경 이력 같은 것도 다 나오나요? 그럼요. 등기부 등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유상증자, 그러니까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. 아니면 무상증자,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 나눠주는 거. 네.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늘거나 혹은 줄어든 내역, 그리고 그 변경된 날짜가 시간 순서대로 쫙 기록돼요. 아, 시간 순서대로? 네.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역사를 좀 엿볼 수 있는 거죠. 오.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갑자기 자본금이 확 늘었다. 네. 그러면 뭔가 대규모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인수합병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정말 자본금 변동 내용만 봐도 이야기가 좀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다음으로 그 목적 항목? 이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.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? 아, 목적이요? 이건 말 그대로 회사가 법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할 겁니다 라고 등록해 놓은 리스트예요. 사업 리스트. 네.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등기된 목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 왜죠? 만약에 등기 안 된 사업을 막 하고 있다?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법적인 문제요? 네. 그리고 이제 임원들 정보도 중요하죠. 네, 임원진. 그건 어디서 보나요? 바로 밑에쯤에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섹션이 있어요. 거기 보시면 대표이사는 당연하고 사내이사나 뭐 기타 비상무이사, 사회이사, 그리고 감사까지. 아,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, 언제 취임했는지, 또 중요한 게 임기 만료일. 이런 정보가 다 나와요. 임기 만료일 확인이 중요하겠네요? 그렇죠. 참고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꼭 안 둬도 괜찮아요. 법적으로는요. 아, 그건 몰랐네요. 그럼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잖아요. 네, 있죠. 이때 그게 공동대표냐, 각자 대표냐,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. 실제로 뭐가 다른 거죠?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라고 딱 적혀 있으면요. 네. 어떤 법률행위, 예를 들어 계약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모든 공동대표가 함께 도장을 찍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. 아, 모두 다. 네.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신중해지겠죠. 근데 아무래도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고요. 그렇죠. 다 모여서 해야 하니까. 반면에 각자 대표는 달라요.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.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. 훨씬 빠르겠네요. 네, 대신 뭐 일관성이라든지 내부 통제 측면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수도 있고요.
그래서 이걸 보면 이 회사가 좀 신중하게 가려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운영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죠. 이야, 공동대표냐 각자 대표냐만 봐도 회사 스타일이 보이는 거군요. 신기하네요. 그렇죠. 그 외에 또 등기부등본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? 네, 기타 사항이나 다른 항목들을 잘 살펴보면 더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. 예를 들면 회사 정관에 따라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주식 양도 제한이요? 네, 함부로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 하는 건데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꼭 등기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요. 등기가 필수군요. 네, 그리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는 주식 매수 선택권, 그러니까 스톡옵션 있죠. 네, 스톡옵션. 이것도 등기사항입니다.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같은 내용이요. 또 회사가 자금 조달할 때 발행하는 전환사채, 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, BW 같은 거요. CB나 BW. 네, 이런 것들도 등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존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정보죠. 와, 정말 알아야 할 정보가 구석구석 많네요. 네, 꽤 많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?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등기된 내용에 뭔가 변경이 생겼을 때예요. 예를 들어 이사가 새로 들어왔다거나 사무실을 옮겼다거나 네. 그러면 반드시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2주요. 와, 생각보다 엄청 짧네요. 네, 이게 정말 놓치기 쉬워요. 바쁘다 보면 깜빡하거든요. 만약에 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 기한 내에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요. 500만 원이요? 꽤 크네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과태료 통지서가 회사 주소로 오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집 주소로 날아온다는 거예요. 대표님 집으로요? 네, 그 대표님들은 특히 변경사항 생기면 잊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주 기한, 과태료, 대표님 집 주소 꼭 기억해야겠네요. 오늘 덕분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담긴 여러 핵심 정보들을 속속들이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. 이게 정말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인 신분증이자 또 성장 스토리를 담은 기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. 맞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회사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지배구조 특징, 예를 들어 공동대표냐 각자 대표냐 하는 거, 또 자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죠? 네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회사가 이런 등기 변경 사항들을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을까요? 어쩌면 이 등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그 회사의 내부 운영 투명성이나 준법 정신까지도 보여주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